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에퀴노르가 누굽니까?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하고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의 전략적 동맹 아닙니까? 이 에퀴노르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얼마 전에 에퀴노르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서 추진하던 그 베이두 노드 그 프로젝트, 그게 이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연기한 사실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 다국적 선수인 에퀴노르 정도면은 지구상 한 곳에서 프로젝트를 취소가 되면은 지구 다른 곳에서 대체하는 이런 게 이제 보통의 모습입니다. 지구 전체의 에너지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유크레인 침략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 주요 에너지 메이저들이 모조리 철수한 후에 지구상 여러 곳에서 러시아 대체하는 에너지 사업 펼치는 거, 요거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오일 프라이스가 보도한 거 먼저 한번 보시면은, 노르웨이가 해양 오일 가스 프로젝트 19건 185억 달러 상당을 허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있고요, 기존 프로젝트 확장하는 거 또는 보충 투자하는 이런 거 전부 이제 포함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에퀴노르를 중심으로 노르웨이의 여러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에퀴노르가 이번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해양 플랜트의 본질이 해상에서 오일과 가스 생산하는 공장 아닙니까? 공장. 근데 공장을 움직이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오일 또는 가스를 사용해서 엔진 돌려서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얻었는데, 앞으로는 세계 최초로 부유식 풍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이 그린 전기를 사용하여 전기로 저 공장을 돌리겠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부유식 해양 플랜트 저거 가동을 하기 위해서도 CO2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뭐 소송을 내고 하니까, 또 한편 우리 CO2 배출 줄여야 한다는 이 미션을, 인류의 미션, 이걸 위해서도 이 에너지 메이저들이 저 해양 플랜트도 어떻게 그린 에너지 사용할 수 없겠나, 이런 이제 고민하는 결과 부유식 풍력 발전으로 얻는 전기로 저 공장을 돌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 보시면은 보도가 두 개가 있는데, 저 명칭이 하이윈드 탐펜 윈드팜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부유식 풍력 발전소 명칭이 하이윈드 탐펜 윈드팜입니다. 윈드팜이 풍력 발전소죠. 그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는 88메가와트 규모인데, 요게 부유식 풍력 발전으로는 현재 세계 최초라고 하고요, 바람개비 한 11개 사용해서 수심이 260에서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떠 있다는 것이죠. 부유식이니까. 여기서 발전되는 그린 전기로 걸팍스 앤드 스노르 오일 가스 필드에 소요되는 에너지 35%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 효과로 연간 20만 톤 CO2 배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에퀴노르는 글로벌 메이저급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공급자 아닙니까? 그걸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으로도 에퀴노르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은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의 장점이 뭡니까? 하여튼 그게 뭐든지 간에 묻지도 않고요, 바다에 띄우는 거 만드는 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뭘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 바다에 띄우는 거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잘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에 띄우는 거, 그 부유체 아닙니까? 플로트, 부유체 위에 LNG 공장 올려버리면 그게 FLNG가 되고요, 오일 공장을 올려버리면 그게 바로 FPSO가 되는 것이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올려버리면 그게 FSMR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유식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를 올려버리면 그게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되는 거 아닙니까? FSMR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죠. 뭐. 그래서 바람기비에 올려놓으면 그게 바로 부유식 플로팅 윈드 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소.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버리면은 그게 바로 부유식 솔라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플로팅 솔라팜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유식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래서 에키노르하고 삼성중공업의 이 전략적 동맹은 윈윈 할 수 있는 아주 안성맞춤 동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대가 아직도 상당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하여튼 동맹의 성과가 수주로 결실을 아직까지 맺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대를 갖고 이제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내년 그 다음에 이렇게 1년에 한두 건씩만 수주가 터져줘도 그게 어딥니까? 도대체 완전히 플랜트인데, 거대 플랜트인데.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은 이런 겁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가령 풍력은 바람이 없거나 태양광 같으면은 밤중에 또는 구름 끼면은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는 언제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풍력하고 태양광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담보가 안 됩니다. 성질상. 그래서 반드시 추가 설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 근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본질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를 추가로 이제 갖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 만들 때 CO2 왕창 배출되고요. 지금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하다 이겁니다. 폭발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ESS, 저건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전기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넣었다 뺐다 남으면 넣었다가 없을 때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건데,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 할수록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풍력 발전 또는 태양광 발전, 부유식 풍력 발전이나 부유식 태양광 발전 하겠다는 거는 별로 똑똑한 방법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부유식 태양광, 부유식 풍력 이런 거는 거기에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해수에서 CO2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특화시켜서 그 완전히 무인으로 가동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람 불고 태양이 있을 때, 전기 나올 때는 CO2 추출해버리고, 에너지 없으면 쉬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해양 플랜트는 그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게 바로 부유식 원자력 발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 연료로 토륨을 사용하고요. MSR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자 이겁니다. FLNG나 FPSO를 가동하는 에너지원을 토륨 사용하는 MSR을 적용하는 방식. 요거를 삼성중공업이 빨리 어떤 모델, 프로토타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스프레시 보도를 한번 보시면은 엘도라도 드릴링이라고, 이게 아마 신생기업 같습니다. 이 분야, 시추 분야의 신생기업 같습니다. 뉴카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가 오일 플러스에서 봤던 것처럼 대규모 해양 플랜트 허가한 거, 여기 아마 동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생기업 만든 동기. 그래서 1.3억 달러 정도 펀딩에 성공을 했는데, 이 펀드의 목적은 뭐냐? 삼성중공업에 재고 드릴십 2척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십의 이름도 나와 있죠. 웨스트 도라도, 그 다음에 퍼시픽 존다. 요거 이제 인수한다는 건데,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 픽트업, 과거형으로 보도가 돼 있어서 요거는 이미 체결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근거는 보면은 원래 웨스트 도라도, 퍼시픽 존다 이름이 요랬는데 이게 이름을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도라도, 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름 짓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한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라도, 존다의 주인이 바뀐 거 아니냐, 엘도라도 드릴링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겁니다. 즉
이미 팔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치 어떤 분들은 삼성중공업한테 돈 1.3억 달러 들어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삼성중공업은 이미 사모펀드에 그 재고 드릴십 전부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한테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그 사모펀드를 이제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합니다. 예? 사모펀드는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특수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목적 달성했잖아요. 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청산을 해서 출자금 환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환급 받을 때 이제 그동안의 비용도 털어내야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이 될 것 같다. 이익 규모는 이제 얼마가 될지 이제 청산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언제 실적에 반영될 것인가. 뭐 이러면 23년, 늦어도 4년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분기 실적 발표할 때 특별이익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이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릴십 관련 지긋지긋한 악재가 이제 모조리 해소됐다 뭐 이런 것이고, 그동안 이제 충당금 쌓았던 거 다시 환입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이고요. 다 이제 호재죠, 호재. 과거에는 드릴십 악재가 됐는데 이제는 거기 전부 다 호재로 바뀌어서 이제 반영된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가장 중요한 거 아마 뭐 대략 한 25년경 되면은 드릴십 신규 수주 공시도 뜨지 않겠나 아마 이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만이죠. 거기서 FID를 앞두고 있는 델핀의 F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공업 윗선이 설계 계약 체결한 사실을 제가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영상을 올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거를 윗선이 가져갔다는 식으로 완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LNG는 델핀이 일단 두 척 정도, 첫 두 척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 달라진 거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델핀 프로젝트가 1단계로 4척, 2단계로 2척, 총 6척의 FLNG를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건조하겠다 이것인데 우선 1단계로 4척을 순차적으로 이제 건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델핀 입장에서는 요거 LNG 판매 계약 즉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요거 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트리라는 업체가 중공한테 저 LNG를 팔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중공 측이 그러면 우리가 LNG 사면은 FLNG 건조공사에 참여할 기회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보도를 다 종합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에서 FLNG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곳은 윗선밖에 없습니다. 저게 이제 건조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22년 말경에 이탈리아에게 에니사가 콩고 FLNG 프로젝트에 연산 한 240만 톤 조그마한 FLNG 저거를 윗선한테 발주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윗선이 금년 초부터 건조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설계하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 완성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경험은 전혀 없고요. 저 회사가.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델핀이 설계 계약을 맡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 윗선이 맡은 수주한 설계 계약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EED 계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윗선이 FEED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윗선이 너 실력이 어느 정도냐 해서 일종의 테스트 받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델핀 입장에서는 윗선이 하고 있는 저 설계 계약이 마음에 들면은 정식으로 FEED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EED 계약하는 실력을 보고 그게 이제 합격하면은 24년 중반경에 한 척 정도 발주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선이
그 델핀이 FLNG 수주를 확정지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의 FLNG 수주에는 뭐 달라진 건 저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4분기에 적어도 한 척. 예? 여기 10월이죠. 10월에 FID 한다니까 최소한 한 척. 그래서 다 잘 되면 두 척까지도 일단 수주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